자, 전공 B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다음 기역 지역의 명칭을 써보고 니은의 그 기역 정령이 그 당시 송대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한 줄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호당 천서 원년 아보기가 죽고 덕강을 이제 그 뒤를 이었다. 그 야율 아보기가 죽고 덕강은 태종이죠. 윤화 태종.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이듬해 천연이라도 개원했고 영주와 평균을 쳐서 빼앗아갔다. 후진의 고조는 이때 후진의 고조는 누구예요? 예, 그렇죠. 석경당이죠. 석경당은 이 즉위하여 야율 덕공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후진은 그 고조 그러니까 이제 석경대 왕이 이전 그예요. 그래서 그냥 후당을 치려고 도움이 피했는데 그때 야율 덕강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고 그 대가로 뭘 하량을 해줬냐면 연운 16주를 이제 하량해 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나중에 송나라가 이제 국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이 연운 16주가 그 당시 이제 그 북경 지역에 있었던 땅인데 상당히 요충지고 거의 대부분 중국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걸 우리가 수복을 해야겠다. 고토를 회복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이제 뭐냐면 공격을 이제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송나라하고 용나라 간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송나라의 군사 연습 때문에 맨날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운 16주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독도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딱 일치해요. 독도하면 뭘 생각하냐?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갈등,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때가 또 마찬가지로 이 연운 16주는 송대 지식인들의 민족 의식을 일깨워주는 어떤 상징 같은 역할을 했고 영토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어. 그래서 어떻게든 북송 시대 초기 때 그렇게 약간 군대를 동원하더라도 어떻게든 연운 16주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이제 기획의 계기가 된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이제 서술해보고 니은의 법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동인도에서의 이제 통치를 없애고 폐하고 그 당시 비토리아 여왕 폐하의 이름으로 통치한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 인도 통치 개선법이에요. 인도 통치 개선법이 나타난 계기가 됐던 사건이 그 유명한 뭐죠? 세포이난이죠. 예. 그래서 세포이 운동의 어떤 역사적 의의를 쓰시면 되는데 세포이 운동은 인도 최초의 민족 운동으로서 이후 항쟁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인도 민족, 인도의 어떤 민족 정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도라는 것은 그 수백 개의 민족들과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죠. 그 하나의 대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이나 어떤 그 의식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인도인이라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영국의 이제 장기 집권을 이제 통치를 받다 보니까 그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가 이제 형성하면서 이런 것들이 세포인화로 이제 표출해 나가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인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돼요. 이런 인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항했던 최초의 그 뭐냐면 그 운동이 세포의 운동, 세포의 반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사이토와 그와 관련된 연구예요. 사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뼈아제의 연령 발달 단계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일본이죠.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냈죠. 그래서 이 실험 연구를 냈고 그 후속 연구들도 이제 그 사이토의 연구를 이제 이어받았는데 자, 이와 같은 연구의 문제점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일단은 그 역사의식을 정태적 고정적으로 파악해서 현재 학생들의 현재 발달 수준이나 연령 단계의 발달 경을 기술하는 데 그쳤다. 그러니까 상황만 이제 쭉 기술한 거야. 그 원인이 뭐고 다음 단계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달 수준 높일 수 있는 심의나 조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정형화하여 폭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자의 관계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이행이나 발달 조건을 고찰하지 못했다. 등등 이렇게 이제 쭉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트의 연구 발달 단계, 연구 그를 바탕으로 발달 단계는 예전에 한번 또 쓰고 나왔던 기억이 있죠.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시효인식, 그 다음에
고공의식.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단계는 이제 뭘까요? 예, 요게 니은과 디귿에 들어간 변천의식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들어가서 인가의식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대의식, 발전의식.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면 시원의식과 고공의식까지는 어떤 단계? 전조작기, 조작기 단계고, 그 다음에 변천의식과 인과관계의식은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시대의식과 그 다음에 그 발전의식 같은 경우에는 그는 형식 조작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는 이 형식적 조작기 때 이제 배울 때 제일 적합하죠. 그래서 시대의식이나 발전의식이 뭐냐면 제일 적합한 시기 때 배우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삐아제 펠할렘 모델을 따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심리적 역사 의식의 발달 단계라고 보죠. 4번을 보죠. 4번은 이제 로마의 어떤 그 통치 구조 중에 백인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백인회는 이제 로마 초창기 때 왕정 시기 때 세르비우스 왕이 만들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물론 그에 대한 다른 관점도 있지만, 자, 이 백인회를 만들었고, 백인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뭐냐면 군대 자신의 어떤 재산의 소유에 따라서 군대의 어떤 병종을 이제 편성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줬죠. 그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 시대 때는 자기가 이제 군비를 다 마련하고 나서 전쟁을 참여하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윗대가 된다. 예. 기사계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병들을 이제 주도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중장 보병 1등급, 그 다음에 경보경, 그래갖고 한 5등급까지 이렇게 나누고, 제일 맨 밑에 있는 계층은 프롤레타르 계층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들 각각 이제 정치적인 어떤 권리들을 줬고, 집단별로 뭐냐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대개 보면 기사계급과 1등급까지만 딱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로비에스, 에키테스,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을 아시드 이런 계층들이죠. 중장 보병. 여기까지만 하고 밑에 있는 표는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눴던 건데, 자, 그러면 다음 설명하고 있는 백인대죠. 네, 군편제 기준을 말해보자. 자, 백인대 군편제 기준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재산 소유에 따라서 나눴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인의 병사의 어떤 정치적 의미, 민의 어떤 정치적 의미를 한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것들 서기에 있죠. 평민에게 형식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중 부유한 자에게 실질 발언권을 부여했다. 네, 중장 보병제까지요. 그리고 이제 시민 전체에게 일체감을 주어 로마 병영을 시민 각자가 자기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민주공화정은 이제 앞당기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지만, 주의할 것은 그리스의 민주공화정은 집권민주주의 정치죠. 근데 로마의 그 민주공화국은 간접민주 정치예요. 그리고 이 그 로마의 민주공화국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에키테스와 노비레스 계층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평민들은 거기에 이제 투표권만 있었지, 이렇게 백인회라든지 뭐 나중에 평민회 이렇게 이제 투표권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 운영은 이런 그 원로원 계층들, 그러니까 노비레스 계층들 있죠. 그리고 약간 에키테스 계층들에 비해서 좌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사료 내용의 기획의 용어를 쓰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2등급은 이들 가운데 장년과 청년으로 이루어진 20개의 몸바의 캐투리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기획의 용어는 이제 캐투리아야, 캐투리아. 예,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문제를. 예, 그래갖고, 기획이, 그 20개, 원래는 20개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고, 요걸 이렇게 박스 쳐야 되는데, 예,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20개의 캐트리아, 이렇게 고치시고요. 내가 수정해서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은 그 2등급과, 캐트리아 갖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등급 밑에가 쭉 있어요. 요게 이제 5등급, 리을이 5등급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기을, 캐트리아 아래가 결성되어 있으면 한 개밖에 안 줘. 있는 백인데 하나, 병역이 면제됐다. 그들은 이제 병역은 거의 면제됐고, 실제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그냥 운반 부대 역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했다. 이런 계층은 5등급 바로 밑에 있는 프로레타 계층, 무산자 계층이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것은 무산자 계층이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니은에 이제 여기 내용을 이제 줄 안 쳐놨는데 요거 좀 줄 쳐놓으세요. 예, 그 전에 수정한 문제에서는 그걸 쳐놓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도 이제 박스 좀 쳐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 보면, 자, 다음 기획의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한 가지 써보고, 리을의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리은의 이제 실시한 최우선의 목표를 말해보고, 리은의 한계점을 디귿과 미음이 정하는 과정을 이제,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비총재 실시 배경이죠. 영조 때 실시한.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영정법 아래에서, 풍년 할 때 이제 흉년이 들 때 이제 깎아주는 것을 경차관을 파괴해서 깎아냈는데 이걸 제시라고 하죠. 그래서 제시를 경차관을 파괴해서 깎아줬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야. 예. 왜냐면 이 당시 이제 이렇게 경차관이 이제 파견할 때 예, 추수 전에 파견되어 있으나 실제 추수 후에 파견됐기 때문에 답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시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해를 입은 지역 같은 경우에 경차관은 접대 비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농민의 어떤 부담이 오히려 증가됐죠. 그래서 경차관 파견제를 없애고 비총제를 실시해갖고 대개 보면 이제 중앙에서 예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추궁기 있죠. 그 강호장을 바탕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재결수를 정해줘요. 예, 그래서 총액제를 이제 실시한 거죠. 전세 총액제를.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리을에 들어갈 게 있죠. 그래갖고 뭐 이제 비총재 쭉 내용이 있는데 리을에 들어갈 것은 연분 3옥이에요. 연분 3옥. 그래서 연분 3옥을 정했다. 그 용어는 연분 3옥. 그래서 비총법을 이제 시행하면서 각 지역의 호주에서 각도의 강수량과 농사활동을 참고하고 상대량의 그 결정 정총, 총액을 정하고 급제를 구별하여 이 급제를 정해놓은 것이 급제라는 것은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결 같은 거 재해를 통해서 이제 했던 해서 깎아주는 그 액을 정해놓은 것이 연분 3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총재 한계점을 쓰면 자 일단은 이제 목적을 먼저 쓰면요. 자 최우선시하는 목적은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 수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장을 입각해서 한 건데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예전부터 그 각 지역마다의 어떤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갖고 제를 해주기 때문에 재결 정하고 그걸 연분 3억에 정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측 가능해요. 예. 예전처럼 경차관이 와가지고 일일이 한 해마다 계산을 해갖고 제시를 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그 수치액의 어떤 안정성을 깨하죠. 비총재를 이제 실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총액제가 이제 비총재뿐만 아니라 대부분 총액제가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바탕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군총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한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총법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 중앙정부에서 지방군영과 각도에 보고된 재결 결수 출실하게 반영되지 않은 채 급제하는 명절을 최소로 하고 당초 목표했던 총액만 수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총액을 딱 정한 다음에 급제 깎아줘야 할 것은 되게 인색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방군영에서 좀 깎아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깎아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는 일단은 비총재 입각해서 할당을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할당 못 채우잖아요. 재총도 이제 그렇게 재결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백지 징수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없는 땅 주인이 없는 땅 항무지에 거기에 이제 따로 토지 대자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등록을 시켜고 부과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삼정의 문란의 어떤 배경이 되죠. 자, 그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은 다음 기억의 용어를 쓰고 니은의 단체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니은의 반청 활동을 한 가지 제시해보고 디귿과 관련된 맹세 내용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혁명당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바야흐로 열강은 우리를 빙 둘러싸고 호랑이나 매처럼 노려보면서 우리 중하의 풍부한 강물과 물산을 침울려 온 지가 오래이다. 서서히 병탄하고자 있다 달렸기에 기획의 위기에 있다. 기획의 위기란 거 뭐냐면 가분의 얘기야. 예, 가분. 가분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열강대 침입 때문에 뭐예요? 모든 그 중국이 다 나눠갖는 쪼개져 열강의 식민지가 되겠다는 될 수 있는 위기의식이죠. 청일전쟁 이후부터 이제 형성된 위기의식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뭐, 약간 하나의 중국? 이런 걸 강조하는 것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국 애들이. 자, 그래서 이제 회의 명칭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본회의 이름을 니은에 들어갈 것을 이제 그 유명한 흥중회죠. 흥중회. 그래서 흥중회는 이제 하와이 흥중회에서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홍콩 흥중회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거 아마 홍콩 흥중회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총회는 중국의 분해는 각지에 설치한다. 그래갖고 이제 회의의 취지를 분명하게 이제 밝혀야 하며 본회의 설립은 오로지 중회로 오로지 중회의 뜻이 있는 중국인들 연락하여 그 중회 이거 못하네요. 예. 본회의 설립은 오로지 중회의 뜻이 있는 좀 수정을 해주시고 자 중회의 뜻이 있는 이제 중국인들과 연락하여 북왕의 학문을 강구함으로써 중화를 진흥하고 국채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청활동 여기 니은의 반청활동 두 가지 써라. 주의할 건 흥중회는 동맹회는 아니죠. 동맹회 활동 내용을 쓰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흥중회, 하흥회, 강복회가 만들어서 동맹회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요게 반청 활동은 이제 강주 봉계, 해주 봉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게 강동성 일대에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흥중회가 객군들이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했던 건데 실패했어. 예. 참고로 성우는 그래서 하와이에서 활동했지만 원래 강동성 일대 이제 집안이 있었고 그 소문 집안이 강동성에서 태어났던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중화를 진흥하고 국채를 유지하는 그 관련된 맹세 내용을 쓰시오. 자, 여기는 이제 그 동맹의 16자 구호하고 좀 비슷한데, 자, 오랑캐를 몰아내어 중화를 회복하고 합중정부를 이제 창립한다. 자, 이때 이제 합중정부라는 것은 공화국이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공화국이라고 이제 써도 돼요. 요거는 사료보다 아시아사에 이제 있는 내용이니까 파악을 이제 해 두시고요. 자, 7번을 보자. 7번.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세조실록에 있고 여기 보면 보법이라는 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보인 나오고 그러니까 보법 이렇게 이제 세조시대 때 보법이랑 군역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다음 사회와 관련된 군역제도 보법의 목적을 쓰시오. 자, 보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군역 담당자들 학대 및 군역의 군이나 평준화. 예. 그래서 이제 양인계병제를 이제 원칙대로 실시하자. 그 목적이죠. 예전에 본족제 같은 경우에는 좀 여정이 많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적 쓰시면 되고, 자, 거기에 이제 기획의 기준의 문제점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정을, 성인 남자 2명을 일본 묵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이제 토지와 이런 것들 같이 묶어. 일전을 5개월로, 이제 전 5개월을 이렇게 해갖고, 묶어서, 그들에게 이제 일정이라는 의무를 주죠. 그러니까 5개월을, 일정의 성인 남자 1명 정도에 되는 군역을 부과하는 거야. 이 말은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군대를 군역을 이제 더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호 또는 혈통 관계를 무시한 단위 설정이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 보라는 이런 단위 자체는 편호예요. 자연호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토지 5개월을 아까 치면 5개월당 일정을 이렇게 준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건 대토지 소유자한테 반발을 일으켰다. 왜냐 대토지 소유자 입장일 때는 군역을 똑같이 지잖아요. 근데 또 지는데 자기가 또 보법에 지는데 또 토지가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군역을 이제 더 착출해야 되냐. 물론 자기가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머슴이라든지 사람을 고용하고 가니까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되게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법 아래에서 이제 크게 보면 정군과 봉족을 나누죠. 예, 봉족은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들어가는 니은과 관련된 내용은 봉족과 관련된 거, 봉족, 예, 봉족.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군역제도 실시한 이후에 군역 담당 계층을 쓰시오. 자, 요 보법 실시 이후에 이제 양반들이 점점 이제 직역이나 이런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교생이나 원생이나 이런 거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사전 충군 정책도 폐지된 인조 때 이은 유학호란 이런 거 빠져나가죠. 그래서 원래는 군역은 모든 계층이 노비를 제하고 양인들이 다 짊어지게 됐는데 이제는 양인으로 표현된 신분층만 국한됐다. 이때 양이라는 걸 양반층을 뺀 일반 양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법제적인 양인 계층은 다 져야 되죠. 양반층. 근데 이제 점점 양반층은 군역 면제자가 되고 그리고 양인만 지게 되고요. 양반이 양반인 것은 이제 군대 안 가는 것이 양반이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신분적인 표지가 되는 거죠. 표식이. 자,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상황의 범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가와 나. 그래서 이제 가는 1차 범법을 얘기하고 나는 수도를 한 명을 옮긴 다음에 2차 범법을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가와 나의 범법의 목적을 각각 써보시오. 1차 목적과 2차 목적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종전에 이제 1차 목적은 시포제와 연호제를 통해 서로 감시하는 체제를 통해서 상호 책임을 연대 책임을 통해서 향리 공동체 내부 질서를 파겠다. 그러니까 서로 묶어서 잘못한 일을 고발하지 않으면 같이 처벌받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청사의 정 때문에 그걸 고발 못했던 것을 이제는 예전에는 인정을 해줬는데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고발 안 하면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다 처벌받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간질시키는, 감시하는. 그러면서 이제 항리 공동체 내부 질서를 붕괴시키고 그게 이제 붕괴된 자리에 이제 항리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된 자리에 새롭게 군연제적 어떤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선 1차는 예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2차는 예전의 질서를 무너뜨린 다음에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향촌 공동체 질서가 아니라 음락 공동체 질서가 아니라 군연제 질서를 했다. 군연제 질서라는 것은 국가가 군과 현에 관리를 파견해서 인민을 직접 지배하는 재민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였는데 요거 오타네요. 예, 다음 오타 좀 쓰고 좀 수정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집안에 성인 남자가 2명 이상 있으면 분가하고 분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전액을 그 수에 따라 추가하여 분배한다. 예, 한 집안에 성인 남자 2명 이상이 있으면 하지 않을 경우는 그 수전액을 그 수에 따라 추가하여 분배한다. 그런 내용들인데, 자, 여기 있고 그 다음 백성들의 부자 형제가 한 방에 기각을 금한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한 집안에 성인 남자 2명 이상이 있으면 분가하지 않을 경우 그 수전율 그 수에 따라서 추가에 분배한다. 이게 좀 있죠. 분가를 해야 되는데 분가하지 않을 경우는 더 땅을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걸 이제 그 해석해 보니까 분가하지 않으면 그 세금을 2배로 징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토 자료에 의해서 당시 수전제가 실시됐던 걸 확인하면서 이건 이제 노동력에 따라 더 수전을 분배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요 맥락에서는 학자들이 분가 정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은 이렇게 각자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것도 더 이제 나는 분가 정책을 더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향전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가단위의 이제 어떤 기본 단위가 이제 생산 단위가 되죠. 그래서 가는 이제 아버지, 아들, 부모 이렇게 그 아내 이렇게 5인을 기준으로 이제 했던 거고 요 기준을 이제 바탕으로 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항촌 공동체 단위가 아니라 가 단위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다. 그래서 최소한 뭐냐면 2대 이상만 살고 3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빨리 분가시키는 거고 2대도 그 당시 이제 아버지 성인 남자의 경우에 성인 아들이나 이럴 경우에 빨리 분가시켜서 가 단위도 이제 빨리빨리 쪼개가지고 그 단위로 해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기읍과 니은의 이제 의도를 이제 쓰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데 5인의 어떤 가족의 기준이 되는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려고 했다. 재민지배 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2차 개혁 때 또 했던 것이 토지 개혁이야. 토지를 나눠주는 그런 개혁인데, 요게 이제 이 관련된 것들이 용어가 뭐냐면 천맥이죠. 천맥제 LCC 있죠. 그래갖고 이제 사료에 보면 천맥제에 대해서 그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경계를 세워서 민에게 토지를 나눠줬다. 이 정도밖에. 그래갖고 이제 요 천맥제 부분, 개천맥, 그 다음에 결력천맥, 재원전, 이걸 이제 둘러싸고 여러 이제 학자들 견해가 있죠. 뭐 요 시간대는 이걸까지 다 언급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이나 그런 내용들 이제 했으니까 그걸 이제 그 참조를 하시고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이 9번 문제는 시틀러 이제 때 그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문제가. 근데 요거는 요번에 15년 개정 세계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내용도 이제 지금 한번 내봤어요. 요번에, 문제가 나왔죠. 아이만. 그것도 이제 개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도 이제 한번 15년 개정 교과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는데요. 자, 다음은 독일 시틀러의 통치 아래 청소년 삶과 저항에 관련된 자유이다. 기획의 단체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그리고 니은의 단체 명칭 쓰고 니은의 최종 결정을 쓰시오. 자, 기획은 이제 뭐 하는 단체냐? 여기 보면 우리의 지도자들 상징하는 이 피의 깃발을 나는 하케크로이즈죠? 나는 조국의 구원자 아돌프 시틀러에게 나의 모든 힘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단체는 이제 좀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시틀러 유게트라는 단체예요. 시틀러 유게트. 예. 그래서 어릴 때 이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킨 거지. 예. 이게 이제 이탈리아 무솔리니 만들었던 이탈리아 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걸 이제 모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파시즘과 나치즘 체제에서는 이탈리아 나 그다음 독일의 어떤 소녀들을 청소년 단체에 소속해서 강력한 계율 속의 군대식 생활을 하게 하고 국가의 충성을 강요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 반전주의자를 찾아내나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단체와 그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는 좀 더 생소할 텐데 요게 이제 백장미단이라는 게 있어. 시틀러 유게트에 이제 활동했던 소녀들 이제 장성하면서 이 시틀러의 이제 나쁜 것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시틀러에 대한 이제 저항하는 단체로서 이제 백장민단을 구성을 해갖고 그 당시 히틀러의 어떤 체제에 반항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잡혀가고 이제 뭐냐면 그 처형당하고 그런 등등인데 자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 그 한솔솔이라든지 제오피셜 등등 이런 사람들이 백장민단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가상 그 인터뷰를 이제 만들어갖고 실었는데 요 내용은 이제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걸 내가 변조해갖고 약간 병행해갖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예문 자체는요. 그래서 단체 명칭은 백장미단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때 이제 한스 오빠가 유연히 유대인의 가스를 보내 안락사 시킨다는 계획을 듣고 이말죠. 요 안락사 시키는 계획을 언제 결정했냐? 요번에 이제 기초에도 나왔죠. 바제네이가 있죠. 바제네이. 예전에도 11년 기초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바제네이 때 최초로 결정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마다가스카르나 그런 곳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영국한테 막혀서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들 총살시키려고 했는데 총살을 시켰더니 우크라이나의 지역에서 여기 이제 지금도 개들이 이제 개나 소를 이렇게 파먹을 경우에 어떻게 그 밑에 기름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소기름도 나오고 돼지기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목이 막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조용히 체계적으로 뭐냐 효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독가스에 넣어서 이제 죽이는 방법을 이렇게 결정한 거죠. 수용소에서.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바진이다. 요번에 이제 기출 예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일제강점식의 교육과 관련된 예문이다. 작성 방법을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요 내용들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은 조선교육용 내용하고 일본의 어떤 각 시기마다의 교육정책 요 내용들 이제 적었던 건데요. 자, 일단은 그 가는 1914년에 이제 있고 이때 22년에 집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보통학교 입학하고 등등 있으니까 여기는 되게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때죠.
그리고 이제 이땐 제2차 조선교육령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보면 입학하는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이 보통 학교 다닐 때는 허리에 칼을 차고 수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단통치식이 되죠.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다. 수업 과목 중에 조선어 시간이 많이 있어서 우리말을 배울 수 있었고 뭘로 배웠다. 이렇게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한국어를 일본어로 해석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일본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홀조 배우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2차 조선 교육령 1920년대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1930년 후반 내가 이제 학부모가 되었을 때는 학교 명칭이 일본어가 학교가 갖춰지고 그래서 예전에 이원화된 어떤 교육 체제에서 일원화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학교 명칭이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뭐 전문학교 그리고 일본인들은 처음에 신상소학교, 소학교죠. 소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일본식으로 바뀐 거예요. 소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리고 소학교가 나중에 심상소학교 또 국민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3차 조선교육령하고 4차 조선교육령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교과목도 교육과정도 일본과 동일하게 운영했다. 내선일체 입학해서.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한국인들에게 뭘 암기시켰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한국 신민서사죠. 예, 그래서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1940년에 들어와서는 소학교를 이게 3차 조선교육 개정과 관련된 거죠. 뭘 고쳤죠? 국민학교라고 개칭하고 한국을 완전히 폐지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3차 조선교육과정까지는 되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수혜 과목이 있었어. 선택 과목.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아예 폐지시켜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연결체에서 이제 쓰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니은의 의미를 물어보니까 국민학교라고 쓰면 안 되죠. 그냥 단순히 한국신민학교라는 의미를 쓰시면 돼요. 국민학교 의미. 예. 자, 그러면 이제 안 푸는 문제 볼게요. 여기에 이제 서당이 그 당시 많이 만들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서당을 만들었는데 이때 서당은 조선시대 때 유교 경전이나 뭐 이런 것들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가문들, 다양한 학문들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기 뭐 역사나 이런 한국 그 역사, 한국사 같은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이런 것도 가르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반일적인 서당들이 많았는데 서당 규칙을 만들어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이걸 막으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규제하는 이제 그 하려던 목적, 그러니까 서당 규칙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목적을 이제 쓰면 되는데 반일적인 어떤 서당의 성립을 억제하고 민족적 지식의 참여를 막아 서당에서 민족교육을 이루지 못하고 탄압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성향이동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성향이동. 성향이동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합리적 행위이동과 함께 성향이동이 나오는데 자, 성향이동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있고 유리가 돌을 맞았을 때 왜 깨졌는가 질문을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유리가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졌다. 그 결과.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역사학에도 적용할 수 있죠. 개화당의 중심 인물은 성급한 이유를 가진 급진적 성향의 청년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아까 이제 연결돼서 그걸 입각해가지고 그 기억에 추가할 내용을 쓰면 이것도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 있죠. 성급한 유혹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젊은이든 정경 같은 정치적 비상수단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향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그럴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그 법칙적 인간의 행위도 예측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성향 법칙을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햄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이고 역사 사실도 이제 그 관련돼서 거란족, 몽고족, 청나라 이런 것들 이제 좀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한번 풀어보면 자 A의 자료 A에 반영된 행위 이론을 역사교육에 도입할 때의 유용한 점과 문제점을 쓰시오. 자, 여기 자료 A의 행위이론은 뭐죠? 성향이론이죠. 자, 성향이론의 유용점과 문제점을 이제 각각 쓰시면 되는데, 되게 시험 문제 유용한 점은 안 나와. 어디가 나오겠어요?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문제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점을 읽어볼게요. 자, 인간의 역사적 행위는 도식화시켜 설명했다. 그래서 있고, 도식화시켜 설명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설명했다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런 성향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이론이 과학적 설명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기억에 추가한 거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A이론을 도입하여 자료 B의 공통된 내용을 자료 두 줄 이내에 쓰시오. 적용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답이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이제 제 나름대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북방민족이 세운 왕조들은 중국 왕족이 치기 전에 우리나라를 공격할 후방을 안정시키는 성향이 있다. 예, 여기 보면 다 거란족이 한번 우리나라를 쳤고, 몽골족도 쳤고 청나라도 한번 쳤죠. 예. 그런 것들 이제 공통 성향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관련돼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6차 모의고사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를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의 내용에 실린 현장의 명칭을 쓰고 가에 영향을 미친 뉴스의 정치 사상을 쓰시오. 자, 이거 현장의 명칭은 인민현장이죠. 예, 그래서 투표권과 관련된 차티스트 운동과 관련된 인민현장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예전에 인민현장 6개 내용을 다 쓰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암기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가에 영향을 미친 뉴스의 정치 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의 자유인의 특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선거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뉴스의 사회교양론, 일반의제, 인민주권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과 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 이 법을 폐지론을 주장했다. 자유물고 이 가격이 낮아지면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가의 고이윤을 창출해 자본 축적과 고용기회 확대, 경제 번영을 이루어진다는 논리다. 요거는 이제 이 법과 관련된 공물법이죠. 공물의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 최저 그 임금을 통해서 만약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이러면 경제 활성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고전 자연주의 경제학의 저임금 원칙을 비판한 대표적 인물을 쓰시오. 리카르도와 메세스는 그 당시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저의 수준으로만 줘야 된다. 먹고 살 정도만 줘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은 자유주의 이제 경제학자다 사회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그냥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줘야 된다. 더 많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하여튼 그 존 스튜어트 밀과 그의 관점을 서술하시오. 그 내용을 보면요. 산업화에 수반되는 폐단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과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시키는데 길을 모색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이제 사회주의 요소를 이제 일부 수용을 했어요. 복지국가적 개념. 예.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 하면 이제 뭐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자체가 그 밑에 이제 체계된 이론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적용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때 영국 중산층의 어떤 믿음, 태도 이런 걸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문화적 자유주의, 그 다음에 그 문화적 자유주의, 종교적 자유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 경제학도 이렇게 경제적 자유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주의와 결합된 사회적 자유주의 이런 것도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노동법 관련된 개선, 그 노동 조건 개선과 관련된 공정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 자유주의와 연결돼 있고요.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자유론의 저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기역 이후에 등장한 민족주의 특징을 쓰시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한 두세 번 나왔죠. 그래서 2월 혁명 이후에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보통 그 민족주의 색깔이 달라지죠. 예전에는 부흥적 민족주의, 그다음 뒤에는 부흥적 민족주의 이렇게 그 전에는 이제 얘네 통합 부흥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그 색깔이 달라지는데 자 여기 앞에서는 국민주의 이렇게 국가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격 변화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일단 지식인 중심의 어떤 민족주의가 대중화 확산됐고요. 자유주의 이념과 예전에는 결합됐는데 대립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결합돼서 제국주의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됐다. 그래서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또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보수적인 정치가들이 비스마르크 같은 보수적 정치가들이 예전에 민족주의를 배격했는데 이제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투영해서 통일 정책에 이용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 쓰고 이에 대해 마르크스 비판 내용을 쓰시오. 자, 역사 발전 단계를 원시, 야맛, 미개, 문명 4단계로 파악했고, 결혼의 폐지, 뭐 성의 완전한 자유, 여성 해방을 주장을 했고, 그다음 산업사회 모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생산과 소비의 소규모 공동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그 인물은 이제 포리에라는 사람이죠. 포리에. 그래서 재산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썼던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초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타상가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비판을 했어. 뭐가 비판이냐? 자, 사회변혁의 독인과 혁명 주체에 대한 가학적 공세에 결여됐다. 공산적 사회주의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신은 가학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5번 문제 보면 프랑스 노조 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해 사상을 무엇인지 쓰고 그 다음에 1880년대 프랑스 노조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 법적 조치 쓰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조도조 쇼의 폭력에 대한 성찰에서 부르주아 가치관을 물든 제도권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생산 경쟁에서 직접 행동을 통해서 성취한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를 강조했다. 이걸 뭐냐 아나코 생디칼리즘이라는데 생디칼리즘은 이제 종전의 의회제도 이런 것들 다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노동자 중심으로 현장 파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사회주의를 이룩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당시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 후반대에 그 프랑스 노조 운동을 지배했던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아나코 생디칼리즘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0년 노조 운동 활성화할 수 있었던 그게 상공화국인데 이거는 이제 법적 조치는 샤프레법 파지죠. 국민의회 때 이제 만들었던 그 노동자 조합을 막는 법이 있었어요. 샤프레법. 샤프레법의 폐지 이런 것들 이제 추진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다음은 BC 1400년경에 고대 서아시아 세력 관계를 나타낸 역사지도다. 이때 이제 가에서 최초야 개발한 것이 무엇이며 가와 이집트가 충돌한 정투 명칭을 무엇인지 써보시오. 그리고 나와 다가 서양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가는 이제 시타이트고요. 나는 이제 어디겠어요? 예, 여기는 페니키아. 그 다음에 다는 헤브라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히타이트가 최초로 개발했던 건 뭐겠어요? 이거 쓰시면 되겠죠. 최초의 철기 제조법.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 말이 그 끄는 전차들 있죠. 철기 제조법과 말이 끄는 전차. 예전에 말이 끄지 않고 나귀가 끌었어. 근데 말이 끄는 전차는 상당히 뛰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투 명칭 그 이집트하고 이제 싸웠던 카데시 전투가 있어요. 이 카데시 전투에서 이제 이집트군을 격파했죠. 그래서 한때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죠. 히타이트가. 그 다음에 페니카의 영향을 이제 쓰면 그들이 사용한 포옹 문자는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서 알파벳 기원이 되었다는 거. 이렇게 쓰면 되고, 자, 헤브라이 걸 쓰면 어떻게, 이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뭐 그렇게 큰 걸 볼 수 없는데, 종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시불의 일신교 사상이 서양 헤브라이즘에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7번은 이제 다음은 한 이슬람학자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고,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의 철학을 공헌한 정가 서양 철학에 영향을 끼친 내용을 두 줄에 쓰시오. 자, 이때 가는 인물을 쓰는데 이건 누구를 쓰냐면 이분 시나라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의학자면서도 그 다음에 또 아랍에서도 공유 논쟁이 일어났죠. 예, 보편 논쟁, 공유 논쟁이 일어난다. 이제 보편 논쟁, 유물론하고 실제론 그걸 이제 일어났는데 이걸 해결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분 시나가 나중에 아벨라도나 그다음 성 아케나스에게 큰 영향을 줘요. 이런 관점이. 또 이 사람은 또 의학자로 또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의학전범이라는 책이 있어. 의학전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영향을 보면요. 자, 명분론과 실제론 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심프라토 철학에 입각한 철학책을 확립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서 수크라토 철학의 확립에 기여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말 쓰고 기역의 순화 때 도읍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이거 당나라 말기 때 니은에 붕괴된 배경을 서술해보고 당시 상업도시가 발달했던 배경을 쓰시오. 자, 여기 수나라가 도읍을 건설했을 때 비록 모범적인 선왕의 법을 그대로 따를 수 없으나 도성화는 가로로 다두판처럼 나누어 그대로 나눈 구획을 모든 자로 그 뜻이 반듯하게 했다. 자, 이때 이제 수나라 도읍은 일단 뭐겠어요? 이거는 장안이 예전에 뭐라고 했? 대응이라고 했어. 대응. 그래서 당나라 장안의 기반을 만들었던 대응이에요. 대응인데 나중에 당나라가 이제 나라 세우고 나서 요게 수도를 정하면서 장안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장안성은 이제 관련된 설명이에요. 이거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에 들어갈 것은 뭐냐? 구획을 통해서 뭘 담을 쌓고. 자, 여기 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방이라는 거죠. 방. 보통 시방제로 운영됐다고 당나라 도시 구조들. 예. 그래갖고 이제 방이라고 하고 그러면 니은이 붕괴된 거. 조정과 간청의 건물 백성들 거주지나 시장구역 시방제죠. 서로 섞이지 않게 만든 것이 역시 타관제. 그러니까 시방제가 왜 붕괴됐냐? 당나라 말기 때부터 붕괴돼서 이제 송나라까지 붕괴됐는데 그 배경을 이제 쓰면 그 당시 이제 초시가 이제 그 초시라는 것은 성 밖에 있었던 이제 시장이에요. 거기에 자유롭게 형성된 시장인데 이 초시가 번성함으로써 초시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의 풍조가 성안의 도시까지 파급이 돼요. 그래서 송나라였던 시방제가 이제 없어지고 시장도 곳곳에 자기 마음대로 개설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상업도시가 발달했던 배경을 쓰시오. 이렇게 하는데 자, 이때 이제 각 분야에 걸친 그 산업 생산의 증가로 자연히 그 상품 교육이 촉진되면서 국내 시장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 상업 도시가 번성해왔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당나라 말기 때부터. 그래서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 때까지 이제 이런 상업 도시의 발달,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상업혁명이라고 해요. 상업혁명. 상업혁명에는 이제 농업혁명이 바탕이 됐던 거죠. 농업혁명. 예. 그래서 이제 농업혁명과 관련된 그 내용이 요번에 이제 참파배와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게요. 9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요건 이제 제가 강제중국선 예물, 발췌했는데, 백년고도와 관련돼요. 백년고도. 성남 말기 때 일어난 백년고도의 난의 어떤 건데, 자, 요게 이 반란이라는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배경을 쓰면 경제적 배경을 쓰면 되죠. 자, 한정된 토지에 비해서 지나친 인구의 증가로 백성의 삶이 굶주리겠다. 왜냐면 이제 청나라 말기 때 되면 인구가 막 4억까지 올라가죠. 막. 물론 이제 구황작물을 이제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간지도 하지만 인구는 이제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생산력 농업 생산이 뭐야? 산소급수로 이렇게 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의 급증을 따라 못 잡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란이 나죠. 물론 거기는 청나라 정부, 만주족에는 반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요. 자, 근데 이 반란이 청나라 군사제도와 학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때 이제 반란을 지나볼 때 이제 팔기병이니 노경진이 다 이제 필요 없죠. 무력화됐어. 그래서 그 당시 한인 그 신사들이 이끌었던 한용과 단련이 부각이 됐고요. 나중에 태평천국 운동 때도 이들 한용과 단련 조직이었던 상군이나 초군 이런 사람들이 조직돼가지고 뭐냐면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학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보통 우리가 청나라 딱 하면 고중학 생각하죠. 고중학은 뭐가 문제예요? 경제 실용적인 어떤 내용이 빠지면서 현실 문제를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되겠지 않냐. 그래서 현실 문제를 뭐냐면 해결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상주 공양, 근문합학의 연인 상주 공양학 같은 경세적 성격이 이제 강한 학문이 확산되는 어떤 바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고중학은 이제 뭐냐면 대신에 그 현실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고중학 대신에 현실 문제를 얘기하는 공양학 같은 경세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이 확산됐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해갖고 6차 그 모의고사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7차하고 8차 모의고사를 이제 할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원서 접수하시죠. 예, 원서 접수 잘 하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